지난주에 공전의 히트를 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자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냐? 일단 이제 축구 얘기 좀부터 하고 싶다고 우상호 의원님 하셔서 축구 얘기 여기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알려졌는데 축구 얘기. 저 양반들이 웃긴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하자고 우선 우상호가 한 걸로 만들어. 아, 이거 우리 작가들의 농간이군요. 네. 어쨌든 축구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사실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맥주 마시면서 A매치 축구 보는 게 제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인데 네. 최근에 축구들이 워낙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밌었죠. 네, 특히 이게 이제 우리만 잘하면 재미가 없는데 베트남 박항서 감독까지 잘하시니까 더불어 아주 같이 응원하면서 아주 즐겁게 그다음에 또 우리랑 또 4강전에서 맞붙어서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까지 안겨줬던. 네, 고민을 안 하셨으면서. 아니 살짝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적 네. 한 2대1 정도로 1대1로 가다가 서로 팽팽하게 막판에 그냥 2대1로 이겼으면 하는 이런 식의 절충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아마 부드럽게 시작하자고 저희 작가들이 그런 질문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봐야 순간 달아오를 텐데. 그치. 나경원님은 축구에 관해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정치인이 축구 이야기까지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축구를 안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축구가 국민들한테 아니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사이다 같은 그런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좋아하시면 이번에 골을 9골에 넣은 선수의 이름은? 황의조?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저한테 이렇게 또 퀴즈를 내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번 한일전 반드시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2년 전 우리가 아깝게 패배한 것도 있고 또 온 국민이 손흥민 선수의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꼭 근데 진짜 이겼으면 손흥민 하는 그런 선수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네. 누가요? 손흥민, 예? 우리 정치에게 정치에게 야당은 할 얘기 많은데.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어시스트에서 황의조 선수가 넣게 해주는 게 여러 차례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그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손흥민이 없다면 황의조가 뜰 수가 없는 그런 걸 모습면서 참 멋있다 해서. 그러면 그런 걸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어시스트가 없는 정치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기가 다 먹으려고. 부족하죠 좀.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한다? 뭐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죠. 예. 여야 관계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네. 이제 그 관점에서 그러면 여야 관계에서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한다는 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다 먹으려는 사례는 아닌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은산분리 완화법이라든지 서비스 발전법이라든지 규제 프리전법이라든지 이렇게 패키지로 이제 딜을 했는데, 네. 결국 은산분리에서 막혀갖고 이제 통과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여야가, 국민들 위한 부분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당은 여당의 핵심 지지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핵심 지지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 때문에 은산분리 부분이 여당 내에서 내부 논란이 아주 커서 결국은 통과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사실은 야당한테 슬쩍 밀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절충해 가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이 끝까지 안 된 거 보면 조금 여당 내에서도 역할 분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런 생각을 황의조 해봤어요. 선수, 송영길 선수 이거 비교할 사안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당 안에서 논의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어차피 김진태 의원이 그 정모의 그 소위에서 이거는 대기업 다 풀어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의총에서. 아니, 저희가 절충안을 내서 절충안을 아니, 근데 하기가 김진태 의원하고 대화해본 우리 당 의원들은 그 자기 생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이거 우리가 받아서 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에 가서 어차피 김진태 의원이 안 해줄 텐데. 그건 아니죠. 이미 다 합의된 건데. 아니 저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당 안에서 논의된 흐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합의된 게 있었어요. 예를 아니,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충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거는 우상호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다 들은 거예요. 대표비도 지도부한테.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가 아니라 자, 우리 당의 사정이 이제 그런 주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산분리를 이제 IT 쪽에만 허용하자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재벌까지 풀자 이 기회에 그래서 저희가 김진태 의원이, 어떻게 예. 조정을 그래서, 했냐면 예. IT 기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그거는 삭제하되 그 심사를 통해서 IT 은행만 그러니까 IT 기업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IT 여야가 합의했던 것으로 삼성전자는 알고 IT 있습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삼성전자 IT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모순이냐. 우리가 이게 토론된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괴롭히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이제 이거는 인터넷 제가 보면 얘기 하시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여당 내부에서 그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뭐 꼭 통과시키자고 하신 건데도 여당 내부에서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독소 조항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T나 카카오뱅크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IT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법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거기서 논점이 되는 게 결국 재벌 대기업과 이 소위 말하면 30대 숫자 제한 그룹들에게도 하게 해줄 거냐 말 거냐가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절충안을 제시했죠. 그쪽을 넣어주는 것은 현행 법으로도 위배되니 과도한 특혜니 앞으로 하려고 하는 IT 전문 기업들에게 열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절충안을 해서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해준 거였어요. 저희가 아니에요. 한 것은. 최종 절충안은 여당 제가 어제 홍영표 대표를 만났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게 확인했어요 어제. 나중에 확인할 게 아니고 나 의원이 확인 안 하신 거야. 내가 어제 저 홍영표 대표하고 최종 만나서 어디까지 얘기됐습니까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절충안을 줬다. 시행령으로 하자고. 그래서 내가 형님 이건 법에 담아야지. 시행령이 담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니, 절충안을 해서 그 절충안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여당 지도부가 설득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들었던 지도부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소스와 이쪽 소스를 비교해 보죠. 저는 호영표 원내대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할 거 많으니까 개각도 하죠. 불리하니까 넘어가네. 소스는 약간 불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언론에서 봤어요. 그거를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지도부한테 물어보셔야지. 언론에서는 분명히 여야 합의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 의원님의 공격이 약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것으로 김성태 공격을 원내대표한테 시작해주세요. 빨리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더 확실한 것으로 공세를 취해주시죠. 자, 최근에 경제 상황이라든가 개각이라든지 통계청장이라든지 할 거 많은데. 그중에서 자신 있는 걸로. 예. 사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주는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 이쪽에 한번 공격하고 이쪽에 한번 남거영 이런 거 완전히 이제 나경원과 그의 사람들로 만드는. 자, 그럼 말씀하세요. 네. 개각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개각이요? 네. 뭐 어제 보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기일전이 키워드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장관 조금 무책임 무능 뭐 조금 그런 장관의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기일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장관 교체로 심기일전이 되겠느냐. 결국 심기일전의 핵심은 지금 청와대 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청와대 비서정부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심기일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뭐 개각 인사에 대한 평가 이전에 좀 장관들에게 책임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개각 인사는 보니까 이 민주당 인사는 그 더미래 연구소 지난번에 나왔던 더미래 연구소 출신들이 다 장관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미래 연구소. 더미래 연구소 소장은 이제 이번에 제가 됐습니다. 더미래 연구소가 민주당 그거죠. 네, 더 좋은 미래 연구소. 민주당이 아니고 더미래 산하연구소인데요. 네. 지난번에 김기식 위원장 그분이 그만두셔서 제가 이어받았어요. 더 좋은 미래 연구소 출신들이 다 하시던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폭넓게 인사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전문성 논란도 있고 저 정도 합니다. 평가하시면은 잘된 인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이제 원래 점잖으시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고 아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제가 뭐 오늘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언제 말을 아낀다고요? 아니 개각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사실은 이제 계속 뭐 문제가 더 이상 됐거나 이제 말을 논란이 안 됐던 분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단 한 1년 넘었으니까 1년 2개월 이상 됐으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주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개각을 통해서 무슨 다른 정책 의도가 있기보단 각 부처별로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부분적으로 좀 바꿔주는 건 전체 내각에 좋은 효과가 있죠. 의도가 있어요. 국정감사 앞두고 장관 바꾸는 건 또 뭡니까? 조금 더 빨리 바꾸던지 저희가 아니 어떤 의도를 읽으신 겁니까? 아니 국정감사 때 급하니까 이제 빨리 대충 아니 진행한다고? 국정감사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아예 바꾸려면 조금 더 빨리 바꿨어야 되죠.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작년에는 지난 정부 탓했는데 이번에는 또 지난 장관 탓하게 생겼어요. 지난 장관 탓은 못하지. 같은 정권이라서.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없진 않죠. 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이 논란이 많은데 그게 이제 국정감사 때 이슈가 되면 사실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각을 안 한다면 몰라도 한다면 시점은 정기국회 전에 하는 게 맞지. 그게 여당 너무 노림수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뭐 전면 개혁은 아닙니까? 여당일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몇 번 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없습니다. 여의도에서 잘 가끔 쓰는 기술이군요, 이게. 아니 기술이라기보다 네. 정기국회 그러니까 어차피 개각을 하면 국정감사 때 쭉 얘기 듣고 시정할 사람이 바꾸면 그것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통은 우리가 예산 짜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전에 그렇죠. 책임자를 바꿔주는 게 시점 맞아요. 네. 그 또 이번에 이제 통계청장 바꾼 것 같은 거는 참 정말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냐. 이제 드루킹이 가니까 새로운 통계청장 데려다가 드루킹 여론조작에 이어서 이제 통계조작으로 인해서 드루킹으로 문제 소득주도 제기하다가 성장. 실패하니까 이제 통계청장으로 문제 제기를 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근데 통계청장은요. 겹쳤어. 저는 근데 이게요. 아니 결국은 통계청장 이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개각을 하고 있잖아요. 장관을 바꾸고 차관급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관급 인사를 안 하고 있는데 통계청장만 바꾸면 나 의원처럼 문제 제기를 해도 제가 할 말이 없겠어. 근데 어차피 인사하고 있다가 통계청장이 들어간 걸 가지고 니네 통계 조작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좀 심한 것 같아. 예를 그렇게 들어 믿고 싶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번에 통계청 그 노조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그 성명 발표한 것도 아시죠? 아니 이런 거예요. 이제 이 통계청을 갖다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얘기했어요. 아니 그 다음에 가신 분이 통계 전문가가 가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 그분 얘기 잘 들어볼까요? 들어보세요. 정치권 인사가 갔으면 그렇게 자, 그분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인물이 소득주도 통계 성장을 그 만든 홍장표 경제수석하고 그 실사굿이라는 한국 경제를 2003년에 책을 낸 분이죠. 또 그다음에 지난 8월 27일 뭐 경제장관 회의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셨다며요. 라고 들었는데 좋은 정책에 대해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을 때 그 자료도 뭐 제출한 도와준 인물이다. 통계를 이렇게. 이분이 조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통계를 조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왜? 정말 나쁜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통계청에서 어느 학자가 자기의 논문과 자기의 결과를 이 사람이 직접 본인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통계청장 아니에요. 근데 그 학자의 양심을 믿어야지 통계학자가 통계를 조작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쳐요. 아무리 정략이 판을 치는. 학자라는 거죠. 지금 코드가 있는 학자 아니, 당연히 아니냐. 우리 편을 쓰지 그러면 새누리당 사람을 써요? 아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통계는 중립성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통계는 공공재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지만 통계를 조작하는 사람이냐는 거지. 이제 소득주도 우리랑 성장을 가까우니까 통계를 조작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네, 황수경 청장이 왜 눈물을 흘리고 갔겠습니까? 더 하고 싶었던 거지. 장하성 실장이 더 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폄훼예요. 그건 자기가 왜 폄훼하시는 교체되는지를 거죠. 교체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해 잘 못해요. 자, 보세요. 장하성 실장이 이 실장 되기 전에 이런 논문을 썼어요. 평균 가계 소득에 있어서
이 가계 총소득보다 가계 평균 소득이 훨씬 적게 늘어난 것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이다. 이런 거 썼더니 그때 당시에 통계청에서 반박 자료를 냈어요. 평균 소득이 적게 늘어난 이유는 1인 가구라든지 고령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이것이 소득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통계청이 자료를 냈더니 이 정부 들어선 다음에 장하성 실장이 엄청난 압박으로 이거 내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보세요. 어려운 통계청을 굉장히 압박하고 에이. 통계청은 중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되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했던 흔적. 그다음에 황수경 청장을 갖다가 이유 없이 그러니까 교체한 자, 그런 지금 것을 보세요. 보면 지금 보세요. 통계를 가지고 의심을 할 때는 이제는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 정치해봤잖아. 어떻게든지 좀 우리도 여러 가지 의혹의 커버하려고 대상이 하느냐, 돼봤잖아요. 뭐 아니냐, 의심의 이렇게 대상이 될 보입니다. 땐 정말 아니, 지금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근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근거를. 논쟁이 붙었다거나 예를 들어 아니 이거 이 사람이 언론 좀 통계를 봐보세요, 조작할 사람이란 언론 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신임 통계총장이 중립적이지 않을 거다. 통계를 조작할 사람이다. 모두들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의심할 돼요. 수 있다는 아니, 거죠. 이미 문재인 의심이라는 거는 앞으로 잘해라. 지난 5월에 공정하게 해라. 발표할 아니, 때 그동안 그 자료를 대한민국 제시한 통계청이 분이라고 돼 조작했어요?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이제 통계청이 항소영 청장이 통계 조작 안 했죠.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체할 안 했다고 때 바꾼 거 아닙니까? 자, 교체의 이유는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조작을 하면 혼을 내야지. 그게 정치의 근본이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 안 하기를 믿고 싶은데 지금 결국 통계청 김경수도 의심했지만 무죄잖아요. 예? 그거 지켜보시죠.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구속이 안 무죄는 됐잖아요. 아니죠. 무죄는 예. 아니죠. 저는 무죄라고 믿습니다만. 구속영장이 기각.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땐 야당이 저희 야당 많이 해봤잖아요. 거의 확실하게 근거를 조사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말하자면 성과를 보는 거예요. 막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해놓고 성과가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식으로 안 믿어.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근거는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켜보죠. 카더라잖아, 나 카더라. 앞으로 지켜보고요. 네? 문재인 앞으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90% 긍정적이다. 이런 통계 내놨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가져왔어. 그거 틀린 거는 아니죠. 가져왔어요. 왜 틀린 게 아니, 그 아니냐. 통계들을 얘기해서 자영업자 다 이 빼고.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와서 좋아지고 있어. 취업자 수는요, 2,700. 내가 이런 데이터가 안 갖고 다녀, 원래. 근데 내가 하도 망했다 그래서 보니까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지표도 있어요. 제가 아니, 웃는 이유는 그렇지 뭐냐면 않습니다. 저한테도 안 보여요. 숫자가. 이거 지금 라디오잖아. 혼자 지고 자기 지금. 혼자만 자, 보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아니, 그래프를 봐, 그래프. 아니. 고용률, 취업자 수. 예? 이거 보니까 제가 여당 소득, 중진 의원님께서 소득. 저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우상호 의원님은 굉장히 중진 의원이시고 또 더 좋은 미래 연구소 야경원 의원, 우상호. 회원이신데 나까지 이제 뭐 아니 못된 근데 사람으로 만드는.